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월 1000만원을 벌고서도 쇼핑몰을 접었다는 영상 봤고, 주변에 쇼핑몰 입문하기도 힘들고 현업자도 지속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의외로 월 500, 1000 벌어도 접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깊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질이 없다 하시거나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월 500에서 1000을 버는데 왜 접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쇼핑몰에 대한 진짜 현실을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쇼핑몰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쇼핑몰 업계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강의도 워낙 많고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엔 무재고 무점포로도 가능하니까요. 실제로 쇼핑몰 창업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첫 번째로 사업자를 내고, 두 번째 팔 물건을 가져오고, 세 번째 판매를 시작하고, 네 번째 판매 후 관리, 다섯 번째 마케팅, 여섯 번째 사업화, 마지막 꼼수적인 루트를 배운다. 이렇게 쇼핑몰 창업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플로우가 맞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시작하기도 했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시작하셨다가는 3개월이 채 안 돼서 접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시작하려는 분들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이렇게 쇼핑몰을 해야 된다는 이론과 약간의 실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쇼핑몰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께서는 사업자를 내셔야겠죠. 이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상황이 무엇인지 정도는 짚고 넘어가셔야겠죠. 정말 부업으로 하실 생각이라면 간이사업자, 그게 아니라면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설립 시 초기 비용이 들고 개인에서 나중에 전환도 가능하니까요. 굳이 법인으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입점을 하는 건데, 네이버 쿠팡에서만 파는 건 옛말입니다. 저희가 네이버 쿠팡 하려고 쇼핑몰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쇼핑몰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끔 돈 벌려고 한다는 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쇼핑몰 하면서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쇼핑몰 할 거면 입점을 최대한 많이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나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서울에 본점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냐, 아니면 전국 각지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음식점 프랜차이즈는 노출이 많이 되니까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음식점 프랜차이즈는 만들 때 초기 비용이 드는데, 온라인은 입점하고 제품 등록하는 건 초기 비용도 안 들고 공짜입니다. 공짜 마케팅인데 안 할 필요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입점처를 많이 늘려서 제품 등록을 하고 노출시키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재 트렌드는 다양한 입점처에 최대한 많이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어찌저찌 해서 사업자도 내고 입점도 하셨으면 이제 물건이 있어야 판매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겠죠. 물건을 가져오는 업무를 소싱이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실전으로 배우셔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무자본으로 할지 유자본으로 할지, 아니면 이걸 섞어서 할지 방향성을 정해야 하고, 방향성을 정했다면 방향성에 맞는 소싱 방법과 판매 방식을 배우셔야 합니다. 무자본으로 쇼핑몰 창업을 하시겠다 하시면 대부분 위탁 판매로 시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위탁 판매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대신 판매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림처럼 쉽게 중간 중개 상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자본으로 하겠다 하시면 대부분 사입 판매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업자에게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물건을 가져와서 시작하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소싱 이론은 무자본이냐 유자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밑에 보면 시장 분석을 해야 하는데, 쇼핑몰로 돈 버는 실력은 여기서 판가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시장 분석을 해서 팔릴 만한 제품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더라도 중박은 갑니다. 만에 하나라도 초보자가 잘못된 제품을 돈 들여 가져오더라도 애초에 수요가 많은 제품군은 원가에라도 떨어 원금 정도는 회수할 수 있으니, 그만큼 시장 분석이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다 말합니다. 네이버에다가 접이식 매트리스,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상위권에 있는 분들 제목이랑 이렇게 썸네일이라던가 태그들은 어떻게 써서 어디에서 노출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추가로 경쟁사 썸네일이나 이렇게 상세 페이지, 리뷰 같은 것들을 보면서 나는 경쟁사 대비 어떤 상품을 가져와서 어떻게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도 못하는 상태로 쇼핑몰을 하시면 무조건 망합니다.
제가 만약에 썸네일을 썼다고 하면 메인으로 쓰지 않고 저라면 차라리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차라리 이거를 썸네일로 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다음 시장 분석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제품을 1688이나 뭐 위탁 판매하는 곳에서 좀 찾아보는데, 뭐 1688에 접이식 매트릭스라고 검색을 하고 1688 앱을 써서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본다던가. 근데 저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 제품을 이길 수 있는 상세 페이지 및 썸네일이랑 좀 가격 정도를 많이 봐요. 지금 어쨌든 단순하게 보여드리는데, 사입을 할 거면 중국에서 찾고 위탁을 할 거면 국내 이제 B2B 같은 데서 많이 찾거든요. 여기 찾다 보면 딱 썸네일만 봐도 이 지금 제품 메인 썸네일 여기 있는 것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게 훨씬 좀 좋다고 보거든요. 클릭률도 더 좋게 나올 것 같고, 사진도 딱 놨을 때 내가 썼을 때 이런 느낌 나겠구나, 그냥 이거 중국에 있는 거 써도 되거든요. 이 느낌보다는 저는 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판매자랑 이야기를 해서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는데, 가격을 낮춰서 제가 뭐 2만 뭐 1,000원에 갖고 왔다고 할게요. 더 싸게 판매해도 마진이 어떻게 봤을 때 막 30% 50% 남을 것 같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제품이라 했을 때. 근데 하지만 실제로 마진이 30% 50%가 절대 남지 않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아직도 믿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표면으로 보기에는 30% 50%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플랫폼 수수료에 CPC 광고도 돌릴 거고, 뭐 외부 광고, 내부 광고 비용 다 포함하면 절대로 그런 마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기타 부대 비용 전부 다 들어간 금액이 사실 이 금액인 거예요. 저걸 원가로만 따지면 마진이 30% 50% 뭐 100%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좀 보면서 어처구니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뭐 CPC 광고나 플랫폼 수수료나 이런 거 다 떼고 몇 프로 남는다, 이게 맞지. 제조업체 재무제표만 봐도 연 순이익 10%만 넘어가도 잘하고 있는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소싱은 간략하게 보여드린 거였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소싱을 했으니 판매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또 판매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합니다. 제품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제목은 몇 자로 짓고 어떤 키워드와 태그를 넣어야 노출 확률이 올라가는지, 옵션은 어떻게 구성하고 가격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제품이 더 잘 팔리고 고객들이 구매하는지, 썸네일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더 누르고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는지 등 말입니다. 대부분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 알려주시는 분들 보면 잘 만드는 법은 잘 알려주시는데, 그게 사실 그분들은 경력자라서 본인들이 잘 만드는 법을 알고 잘 만드는 법 알려드려요. 하지만 초보자 입문자분들은 스스로 그게 못 만든 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만든 건지 잘 못 만든 건지 파악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하는데, 파악하는 방법을 모르면 뭘 수정을 해야 할지 좀 답답하죠. 저는 이 쇼핑몰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렇게 배우셔서 만들었다가는 추후에 왜 안 팔리는지, 왜 잘 팔리는지 그 제대로 저 알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저 감에 의존해서 제품 판매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제품 클릭률이 저조하면 뭐 제목이나 썸네일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제품 구매 전환율이 낮으면 상세 페이지나 리뷰에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까지 배우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를 하게 돼요. 관리를 하게 되시는데, 관리는 CS가 뭐 좀 중요하죠. 그리고 CS 중에서도 반품이라는 게 또 중요한데, 고객들은 전화로 응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은 전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빠른 처리를 원하는 거지, 그게 전화라는 수단으로 이어지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전화로 응대를 하게 됐을 때 생길 문제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 감정적인 상황에 놓여질 대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지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물건이 파손이 됐대요. 그러면 전화 CS 하시는 분들 그 전화를 바로 받습니다. 어디 회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 그 상대방은 일단 화가 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이미 이 제품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은 듣다가 이제 친절하게 답변하시겠죠? 저희가 이렇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해도, 그렇게 싫다, 뭐 제품이 저희한테 도착하기도 전에 바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감정적이게 넘어가는 경우를 제가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바로 전화가 대부분 오거든요. 화가 난 상태로 빨리 이거 얘기해야겠다 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텍스트로 받았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 저희가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1번, 2번, 3번, 4번을 이분한테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이 텍스트로요. 몇 가지 선택지를 정리를 해서 이분한테 제안을 해서 이분도 이걸 제안한 것 중에 어떤 걸 해야겠구나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생각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감정적으로의 대처를 해서 이성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화로 응대를 하셨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제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텍스트로 CS를 받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이고 카카오 채널을 활용하면 쇼핑몰 답변 페널티도 없이 반자동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받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반품도 중요하다 했었죠. 그냥 반품 들어오면 반품만 해주는 게 아니라 반품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한 10% 정도는 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품률이 20% 정도 되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30%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반품률이 높다고 해서 그러면 이 제품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제품을 아예 못 파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반품률을 또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외에도 이렇게 재고 관리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제품이 막 떡상을 했어요. 제품이 막 떡상을 했어. 그래서 잘 팔리게 되는데 갑자기 품절이 돼버리면 제품 순위가 순식간에 나락을 갈 수도 있어요. 재고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문자에서 약간 초보분들은 어차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다가 팔 텐데 기본적으로 저비용 마케팅이 CPC 마케팅이나 아니면 쇼핑몰 내에 무료로 할 수 있는 마케팅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사업으로 좀 넘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업화 하려면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 일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 쇼핑몰이라는 건 정산 주기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물건 팔아서 배송 보냈다고 바로 다음날 돈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늦게는 한 달, 두 달 걸리는 플랫폼도 있어요. 자금 부족할 때 대처 방법 정도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건 이제 앞서 나간 사람들 좀 더 빠르게 따라가기 위한 잡기술 정도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배웠을 때 비로소 쇼핑몰을 제대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도 트렌드에 뒤처지기 싫어서 쇼핑몰 관련 강의를 이제 자주 소비를 해요. 강의 소비를 자주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강의를 봤어요. 제가 3일 만에 이렇게 월 매출 1,000만 원, 이 부제목이 월 3,000만 원 버는 쇼핑몰 강의. 저는 그 강의를 봤는데 보면서 실전도 없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길래 정말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좀 어렵더라고요. 쇼핑몰 강의란 전 자고로 좀 이론도 알려주고 실전을 알려줘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백날 말만 해봤자 처음 하는 분들은 어떻게 따라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싶거든요. 솔직히 그만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만큼 현재 쇼핑몰 시작해서 판매하고 사업으로 하기까지 솔직히 쉽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작을 하시겠다, 좀 도전을 하시겠다는 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누군가는 쇼핑몰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 내면 남는 거 없다, 그리고 사업하라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 강의 팔아서 벌어먹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니다, 아직 쇼핑몰은 돈 벌 기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좀 어떤 말이 맞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쇼핑몰 만약에 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대로 배우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쇼핑몰은 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 99%거든요. 지속하기 어려운 이론형으로 배워서 시작을 하면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접을 거고, 지속 가능하게 알려주는 이론과 실전 방법대로 시작을 해서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돈 벌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 AI를 활용한 사이트부터 쇼핑몰 관련 사이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외에도 다른 경쟁자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얼마나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알려주는지, 그걸 배워서 잘 써먹을 수 있는지가 지속 가능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말로만 떠들어대는 쇼핑몰 창업 이론은 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론형은 진짜 도움이 진짜 1도 안 돼요. 1도. 이론은 그냥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론 필요합니다. 이론 필요한데 이론과 이제 실전을 겸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따라할 수 있고, 또 이 질문에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시는 분한테 좀 배우세요. 요즘에 그 얼굴만 깐다고 믿을 수 있는 세상 아니고 쇼핑몰도 까고 매출도 까고 말하는 이론을 좀 실전으로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저는 그게 진짜 사업가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영상이 쇼핑몰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찍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제가 두서없이 말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아직도 할까 말까 고민인 분들이 되게 많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루트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배우기 힘들다,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쇼핑몰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런 거 다 배워서 차근차근 쌓아서 정말 노력해서 한번 제대로 뭐 부수입이든 실제로 월 1000만 원을 버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차근차근 이거는 꾸준히만 하면 돼요. 이거 꾸준히 하면 진짜 이 실력이 계속 늘어요. 실력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계단식으로 쌓이면서 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작하냐, 이제 강의 듣고 실전하고 뭔가 이론 배우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예를 들어서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실력이 계속해서 쌓인 게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이 쇼핑몰 실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잘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반자동 이런 거는 그냥 저는 그거는 실력이라고 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배우셔서 하나하나 배우셔서 이쯤에 시작하셔서 이거를 조금만 노력만 하신다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셔서 돈 버는 건 당연히 이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력 같아지는 거는 이 쇼핑몰은 금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력은 같은데 돈은 더 적게 버시더라도 계속 노력만 하고 꾸준히만 하면 같은 벌이로 가는 건 금방이다. 근데 이 실력을 쌓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게 돈으로 따라잡기보다는 일단 실력으로 먼저 실력을 평준화를 시키고, 평준화만 시켰을 때는 이제 이거는 금방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시고 꾸준히 하실 분들만 제대로 배우셔서, 제대로 배우는 게 첫째예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노력하고 꾸준히 하는 분들이 저는 이 쇼핑몰 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현실적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창업 성공을 위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